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생 타로로 나의 전생을 엿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일들이나 상황이 반복돼서 머리가 아프시거나 고민이 될 때 보통 내 업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 오늘은 전생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생에 내 모습과 무엇을 원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전생에서 가져온 나의 능력, 그리고 현생에서 극복하거나 안고 가야 할 과제, 카르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다 고르신 후에는 숫자 카드를 놓아드릴 테니까요. 그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카드로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 왼편에 책갈피를 하나씩 올려뒀어요. 마음에 드시는 책갈피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네, 이제 숫자 카드 놓을게요. 숫자를 확인하시고 하단에 타임라인에 있는 시간에 가셔서 리딩을 들으시면 됩니다. 1번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왼쪽은 1번분의 전생과 관련된 것들을 뽑아본 거고요. 오른쪽은 1번분이 현재 처한 상황과 주변 상황을 뽑아본 거예요. 일단 1번분들의 전생으로부터 온 과제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키워나가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1번분들의 전생은 혹시라도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애니어그램으로 치면 3번 성취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유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유명한 MBTI로 치면 ENTJ라는 지휘관 같은 유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두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성공을 잘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두 유형이 공통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고 느끼지 않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다른 분들보다 어떤 걸 잘 해냈을 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환경에 자주 놓여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받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안 좋은 모습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맞춰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혼란도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본인의 내면을 보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서 공허감을 느끼고 감정 같은 걸 느끼면 괴로운데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아예 무시하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게 올라오면 크게 혼란을 겪는데 이런 유형의 분들의 과제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반응이나 성과라든가 얼마나 찬사를 받았느냐와 연관짓지 않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상을 받거나 좋은 성격, 좋은 외모, 능력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나 자체로도 가치 있다.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아 마땅하다. 괜찮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행복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1번 분들 카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일단 1번 분이 전생에서 다음 생에 가져오시길 바랐던 걸 살펴볼게요.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읽히는데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인데 특히 이제 철학이라든가 종교나 심리 같은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보고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란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더 이해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번문 전생에는 배우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전생에서도 학식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생에 원하는 것과 가져온 것, 과제 모두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배우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셨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다음 생에도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1번문은 다음 생에는 타인이 나의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스스로가 나의 내면과 연결돼서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길 바랐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1번 분들이 전생에 원했던 것과 이번 생의 과제에서 똑같은 이 8번 컵 카드가 나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전생에서 원했던 걸 이번 생에서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한테 온 과제는 전생에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도 보시면 되거든요. 딱히 나쁜 일을 하셨다 이런 거는 정말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1번 분이 왜 이렇게 나의 자존감을 강조했는가 이거는 1번 분이 이번 생에 가져오신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번 생에 1번 분이 가져오신 게 부유함,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뜻하는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오셨어요. 이 카드는 전생에 상속받을 돈이 많으셨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는 거를 뜻하세요. 근데 이제 이 9번 카드는 공허하다고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느낄 때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복을 하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스트레스를 소비를 하면서 풀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옷 같은 거 치장하시면서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물질적인 거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시다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귀 기울이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1번 분이 물질이라든가 겉모습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1번 분들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운이 좋으신데 좀 더 내면이 공허하다거나 외롭다라는 감정을 자주 느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생에서 그게 같이 와서. 이게 이제 일본 분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보이고 느끼시기 때문에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도 좀 느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예민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리하게 사물이나 사람의 마음까지 관찰할 수 있다 보니까 쉽게 지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약간 아우라 같은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우라 같은 걸 좀 타고나셔서 1번 분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은 왜 힘든지도 잘 몰라주고 오히려 너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라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외롭다는 걸 또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거나 생각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신데 그게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밤에 약간 쉽게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 이게 전생에서 금전적인 부분, 좋은 머리랑 같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감정을. 그래서 이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1번 분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명상 같은 걸 해보면서 나의 생각을 보고 필요 없는 거는 비워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매일 일기 같은 거를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런 분들은 직업도 사람의 심리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 같은 게 잘 맞아 보이시거든요. 오히려 나에 대한 심리를 공부하다가 타인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잘 원래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HR 같이 인사 노무 쪽이나 협상 쪽에서 종사해 보신다거나 계약 체결하는 걸 해보시고 또 외교 분야가 특히 잘 맞으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사실 좋은데 1번 분들의 전생의 직업을 보면 1번 분들이 이제 외교 쪽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교 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스스로 할 때 내가 착해서 외모가 괜찮아서 능력이 있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는 말을 언제든 해주셔야 돼요. 그 자신감이라든가 평정심은 1번 분이 완벽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1번 분이 스스로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걸 먼저 이해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실 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1번 분들만의 1번 분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1번 분들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번 분이 먼저 스스로의 단점도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냥 나도 그런 면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고 어느 선 이상으로 무례한 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감정이 동요하지 않게 돼요.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은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생기고 더는 이제 나의 마음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나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그곳에서 일적으로도 잘 풀리고 금전적으로도 크게 풀린다고 해요. 핵심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아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전생에서처럼 막힘없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과 소통을 하다 보면 자신감도 활기도 다시 되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생처럼 정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것에 막힘도 없고 잘 맞는 사람도 다 만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1번 분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사셨기에 이런 과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분은 전생에 굉장히 물 흐르듯이 순탄한 삶을 사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였다. 말을 상당히 잘하셨고 관찰력도 좋고 예의 바르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으시고
사회적인 가면을 굉장히 잘 쓰는 수완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썰미도 좋고 처세술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굉장히 잘 취하시고 때에 맞춰서 정말 처신을 잘한다, 이런 평판을 얻으셨다고 해요. 또한 전반적으로 일 잘하고 평판이 좋다 보니까 딱히 크게 원한을 사신 적도 없는 듯 하거든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타인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니셨는데 그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의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단련된 걸로 보이고요. 이번 생에 가져온 것과 함께 보면 외교관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한나라의 재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겉모습은 온순해 보이고 예의 바른데 어딘지 함부로 할 수 없고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셨다고 해요. 1번분이 이번 생에 가지고 오신 것에서 부유함을 상속받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를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살면서 돈 걱정을 딱히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생에서 원하는 거, 가져온 거, 과제 모두에서 머리가 굉장히 좋고 교육 수준도 높은데 머리가 좋은 만큼 예민한 면도 있고 성격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좀 있으셨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분이 높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특히나 신분이 낮았으면 오히려 성격을 좀 사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할 말은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게 공통적으로 뜨고 있어요. 평판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평판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적으로 두기에는 좀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평판도 있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번분은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배우자도 있었고 정말 친한 친구도 있으셨다고 하거든요. 아마 1번분들의 진정한 내면을 알아봐주고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 덕분에 스트레스를 더 이상 돈으로 소비한다거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존감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즐겁게 살아가신 듯 해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1번분이 이 과제를 제대로 극복하셨는지 살펴볼게요. 근데 현재 1번분들은 전생이랑은 뒤바뀐 느낌이라서 아직은 극복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겪으시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번분들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으셔야 하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일단 1번분들의 전생은 외유내강, 그래서 겉모습은 여유가 많아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 내면이 정말 단단한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현재는 외강내유라고 속으로는 고민도 많고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 상처받기 싫다 이렇게 닫혀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더 강한 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게 첫 번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즐겨보시고 예술 쪽에 종사하시거나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고요. 혼자서 공상을 하는 시간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다양한 거에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으신 편인데 조금 회피하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현실과 마주하기 싫다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끈기도 좀 부족한 편이고 뒷심이 부족해서 원하시는 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마지막에 조금 포기하는 거,
그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가 여러분이 굉장히 부유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금전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1번 분들, 주변 분들 상황을 뽑아본 건데 1번 분들 주변에서 진짜로 1번 분들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1번 분들이 겉으로 내색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딱히 1번 분들한테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한다. 더 내가 속마음을 좀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1번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는 있으신 듯 하거든요. 단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의미를 못 느끼시는 1번분도 계시는 것 같고 혹은 마음의 문을 닫고 더 만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져서 예전보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그리고 지나간 인연과 재회를 기다리시는 1번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1번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과 교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일에 몰두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해요. 현재 나에게 실수할 수도 있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나 자체만으로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가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부터 행복해지시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일본 분들이 스스로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항상 스스로 할 때 나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일본 분들은 특히나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게 있을 때 주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지니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안 풀리시는 일도 잘 풀리실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확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감이 생기시면서 금전적으로 타고난 금전을 정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을 비우시고 좀 나 자신의 내면이 어떤 걸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일기도 써보시면서 내면의 자신과 소통해 보는 거를 추천할게요.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왼쪽은 2번 분들의 전생과 관련된 것을 뽑아본 거고요. 오른쪽은 2번 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주변 상황을 뽑아본 거예요. 일단은 2번 분들이 전생에서 바라던 것과 이번 생에 가져온 것이 조금 다르세요. 2번 분들은 전생에 눈을 감을 때 다음 생에는 좀 더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평탄하게 살다가 가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처럼 살고 책임감이 막중하지 않은 평범한 인생을 바라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 생에 이번 분이 가지고 온 것과 극복하셔야 할 과제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거거든요.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업무를 맡으셔야 한다고 해요. 오라클 카드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내가 얻게 될 보상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면서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번 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리더가 되거나 책임감을 느끼시는 상황에 있다거나 항상 주변 상황을 이번 분들이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분들은 조별 과제를 하실 때도 몰래 빠져나가거나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장이 되어서 끝마무리까지 책임을 지시는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남이라든가 장녀이실 수도 있겠고, 첫째가 아닌데 의젓해 보이거나 신뢰할 수 있게 느껴져서 장남이라든가 장녀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번 분들이 책임을 지는 지위까지 올라가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이랑 관련된 카드가 많이 보이고 해외로 이동하는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국내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출장이 많으실 수도 있겠고 해외와 관련해서 운송업을 하시거나 무역 쪽에 종사하시는 것도 잘 맞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유튜버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잘 될 수가 있다고 해요. 혹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자유롭게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잘 맞으실 걸로 보이시거든요. 이번 분들은 상사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사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지고 배울 것도 없다고 느껴지면 그 상사의 지시대로 따르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좀 더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세요. 이번 분들은 계속해서 남들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한테 의존해야 되고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환경에 계속해서 놓이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이번 생에서도 리더십 있게 사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분들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사셨기에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과제를 가져왔나 전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은 전생에 굉장히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셨다고 해요. 전생을 뜻하는 카드에서 하나같이 능력이 있다,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카드들만 나왔거든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고 그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굉장히 현실주의자여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굉장히 절제력이 강하고 통치를 하는데 정말 집중을 하셔서 계속해서 능력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삶을 보내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공부를 한다거나 엄격하게 훈육하는 환경에서 자라신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 분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애늙은이 같다, 애 같지가 않다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친구들이 놀 때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배워야 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적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자라서 왕이 된 후에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만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어릴 때 추억도 있으면 좋겠고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생활까지 다 공개되는 환경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외모가 상당히 괜찮고 매력적이어서 이번 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 근데 이번 분이 누구 하나를 좋아하셨다고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배우자가 많긴 한데 누구 하나를 더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누구 하나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될 수 있는데 차라리 누구 하나를 더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하나를 사랑하는 건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2번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번분들이 새롭게 배우실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는 듯 해요. 그리고 전생과 똑같이 펜타클 기사 카드도 나오고 에이스 펜타클 카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보여요. 2번분들은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배워보시는 도전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으로 들어오고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부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2번분들의 주변을 보면 2번분들이랑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정리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2번분들이랑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야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들어온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2번분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실수록 능력 있고 적극적이고 2번분들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주변이 바뀐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배워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들은 지금 2번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뽑아본 거거든요. 이 카드는 2번분이 매일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거나 명상을 해보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서 막힘이 없고 더 좋은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인생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게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번 분들이 리더가 되는 환경에 있거나 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피하기보다는 한번 그 기회를 받아들이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에 계시든 간에 나중에는 내가 사장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종사하시고 계신 분야의 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체를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해요. 이번 분들이 리더가 되는 환경에 있거나 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피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할게요. 꼭 성공해서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금전적으로 풍부해지고 리더십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도 키우실 수가 있고 하는 일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왼쪽은 3번분들의 전생과 관련된 걸 뽑아본 거고요. 오른쪽은 3번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주변 상황을 뽑아본 거예요. 일단은 3번분들 중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하실 분들이 많아 보이세요. 3번분들이 전생에서 과지로 가져온 것이 사주로 치면 역마살이거든요. 아마도 사주를 풀어보면 역마살이 있는 분들이 3번을 특히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2번 분들도 어느 정도 역마살이 보였는데 3번 분들은 특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독 3번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변화를 크게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역마살이 강하셔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나 여행을 다녀와야지 스트레스가 풀리신다거나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것도 잘 맞는 분들이 지금 많아 보이시거든요. 무역 쪽이라든가 해외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또 외국어를 많이 배워두신다면 사용하실 일이 많을 테니까 배워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3번분들은 외국이라든가 외국 문화,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셔도 미국 드라마 같이 해외 드라마를 더 선호하실 듯하고 음악을 들으셔도 팝송과 같이 외국 음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역마살을 인터넷을 많이 하는 걸로 대체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터넷을 하시는 시간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이제 활동적인 직업을 가지셔야 잘 풀리실 분들도 계실 듯 해서 승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운동과 관련된 거, 피트니스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다니는 직업이나 해외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유학을 갔다 오셔야 일이 잘 풀리시는 3번분들도 계신 듯 한데요. 그러면 이제 3번분들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사셨기에 역마살이 강한 편이신지 한번 전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분은 전생에 전쟁의 신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근데 항상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또 전쟁에서 이기시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 항상 다음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다고 해요. 3번분이 천성이 온순하고 선량한 분이다 보니까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이곳저곳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수가 강하다 보니까 기사가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쟁터를 다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천성이 온화하신 것도 있고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전쟁터를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 머물러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생에도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신데 현재의 내가 전생으로부터 온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분은 오라클 카드에서도 변화소와 이동을 뜻하는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거나 떠나는 건 쉽지 않지만 그거를 비웠을 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져야 봄에 다시금 꽃을 피울 수가 있고 태양이 져야 다시 태양이 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낯설음을 동반해서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냥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두려움이 나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3번문의 상황에서도 그러거든요.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컵의 기사, 빠르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차카드랑 해외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완드 3번 카드까지 하나같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와 다르게 상황이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직을 하시거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해요. 그 일들이 해외 사이트를 사용하는 거거나 해외에서 만든 앱이라든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이면 특히나 좋은 성과가 올 거라고 하고요. 3번 분들의 주변 분들도 지금은 좋은 분들로 많이 차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3번 분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이 새롭게 다가온다고 해요.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만한 멘토가 생기실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치거나 방어하지 마시고 일단은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이동수가 굉장히 강하고 임기응변에도 강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주셔야 운이 커지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한다거나 쉽게 만족하시거나 평탄하게 사시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힘들고 일이 안 풀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분들은 항상 무엇을 하시든 간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잘할까, 못할까를 기준으로 사시는 건 차라리 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단순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변화를 잘 수용해서
기회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은 4번분들의 전생과 관련된 것들을 뽑아본 거고요. 오른쪽은 4번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주변 상황을 뽑아본 거예요. 4번분들은 한번 시작한 일이라든가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습관을 지키셔야 하는 게 과제라고 해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끈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일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시는 게 왜 과제냐면요. 4번분들의 장점이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많으시기도 하고 초반에는 앞서 나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에 열정을 쏟으신 거에 비해서 열정도 관심도 식으셔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그만두시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예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순간을 잊는 분들도 좀 사범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문제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크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미숙하다고 느끼시거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생각도 많아지고 막상 하기 두려워지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즐겁게 시작을 하셨어도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면 하기 싫어져서 그냥 그만두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하는 거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를 가로막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해요. 또 중간에 혹시라도 4번분들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 역시 계속해서 차단하시는데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4번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4번분들 편도 많아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켜주니까 더는 나를 비판하거나 가로막는 목소리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이라고 쉽게 포기하시지 않고 좀 더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한번 맞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번분이 생각보다 강하고 능력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실 수 있고 그런 4번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로막는 것들을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 뿌듯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번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4번분들은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느 분야든 간에 창의력을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유로운 프리랜서 일도 좋아 보이시고 앱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쪽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4번분 전생에 어떤 일이 있어서 결과물을 볼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과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분은 전생에 타고난 스타성과 예술성 덕분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해요. 근데 4번분은 단순하게 재능만 있는 예술가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걸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꾸준히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좋은 업적을 많이 쌓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4번분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해낸 거라면서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도 있고 4번분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4번분은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셨고 결국 매번 새로운 결과물들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 명성을 얻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범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는데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만나신 걸로도 보이거든요. 사범분의 배우자분도 굉장히 힘이 있고 인기가 많은 분이셨는데 사범분을 많이 좋아하셔서 사범분이 하자는 대로 많이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사범분이 전생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진행하시는데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좋으셨는지 죽기 전에 다음 생에도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키우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 퀸 소드 카드가 2개가 떴는데요. 이건 확실히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는 걸 원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생에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러니 이번 생에서도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무조건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4번분을 볼게요. 4번분은 확실히 지금은 주변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잘 쳐낼 수 있다고 해요. 4번분 주변에서 4번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4번분보다 강하지가 않고요. 4번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4번분을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4번분 할 때 자꾸 4번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4번분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4번분은 확실히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거나 즐거울 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협력해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억지로 가까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차단하셔야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4번분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확실히 좋은 시기라고 하거든요. 창의력이 발달하실 수도 있는 시기로도 보여서 평소에 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업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듯 해요. 예술 쪽에 종사하시면 금전운이 상당히 좋게 풀리는 걸로 뜨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 끝까지 완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4번분이 한순간에 탑을 쌓고 완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